네, 지금 이 시각 우리는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더 중요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희 뭐 해 넘어오면서 계속 이제 네. 미장에서 국장으로 조금 옮겨가자 이 얘기 제발. 네.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요즘 국내 증시에 좀 집중하신 투자자분들 진짜 많이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웃고 계실 것 같고 반면 미장에서는 이제 에너지 네. 뭐 이쪽으로 확실히 이슈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미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 간밤이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좀 기분이 좋습니다. 감은 좀 살아있다. 뭐 작년부터 제가 에너지주 올해 2026년도 에너지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는 맞아요. 말씀도 자주 드려왔고요. 작년에 제가 워렌 버핏 얘기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 계속 매수하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 지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것 더하기 AI 관련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뭐 화석연료든 아니면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좀 다행히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간밤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 2026년도에도 이 컨셉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확확이라는 표현, 그리고 미증시는 꾸역꾸역.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네. 둘 다 올라간다는 포인트입니다. 꾸역꾸역 올라가든 확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간다는 포인트인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 1등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초반부터 달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지금도 1등이 코스피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미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둘 다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 특히 최근에 저희 회사 신입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잔소리를 좀 했는데 네. 월급 받으면 환전을 한대요, 달러로. 아, 그래서 제가 감이 없나? 웃으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뭐 저는 사실 올해 미국 증시는 이미 수년 동안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풀이 상승.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 한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국가인 것 같은데 한풀이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한 시장은 미국이 맞아요. 이거는 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불변 진리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업사이드는 우리나라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도 간밤에 꾸역꾸역이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체크하시고 이 흐름은 올해도 유지가 될 거다. 하지만 분명히 올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조정이 좀 있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올 연말 기준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하지만 상승률은 또 우리나라가 올해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지금 이제 미증시는 그래도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요즘 진짜 뛰어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건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난해 ETF 시장이 워낙 확대되기도 했는데 맞아요. 이 안에서 우리나라 순매수 1위가 타이거 S&P 500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수 투자를 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좀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미증시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건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최근에 어제도 사실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4,400. 그래서 진짜 5천 가나? 저희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에이 무슨 5천 이랬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정도 추세면은 뭐 이번 달에도 될 수 있을 어, 그런 추세로 올라가는데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중기를 넘어가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수익이 나시면 그걸 매도를 하시고 이제 환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40% 50% 수익을 받잖아요. 네. 그럼 지금 환전하면은 50% 수익 난 거에서 한 20-30%는 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단 감가가 되죠. 네, 감가가 이제 그나마 너무 지금 원화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까먹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ETF로 넘어가셔가지고 미국의 장기로 나 진짜 이거 한 4, 5년 이상, 10년 이상 갈 거야라고 진짜 하시면서 길게.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마치 돈을 벌어가지고 금을 산다거나 적금을 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또 나중에 미증시가 조정받으면 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타이거가 1등했다라고 하는 건 미래셋이 확실히 좀 홍보를 잘했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타이거냐 코덱스냐 이거는 이제 운용사에 따라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수수료 차이는 그들의 아마 경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가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뢰를 많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2000년도 초반 상승장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700포인트에서 막 2100포인트까지 갈 때도 하다가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네, 투자 심리는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고 특히 어제 많이 느꼈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서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채팅창에서도 저희가 개장 코앞이긴 한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 지수 투자하실 거면 진짜 뭐 20년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셔요. 그만큼 긴 호흡으로 가져가라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뭐 적립식 매수 이런 관점에서는 국내 ETF와 미국의 아예 지수 ETF를 보는 것 중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까요? 국내는 지금 주식 투자가 맞아요. 국내에서는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국내에서 주식 크게 수익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환전하셔가지고 미국 ETF에 길게 적금처럼 투자하시는 거예요. 적금처럼 투자하시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수익 나시면 그거 그대로 놔두시고 수익 나시면은 뭐 그걸 지금 원화로 환전하기는 괜찮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미국이 너무 높잖아요. 그럼 환전하셔가지고 국내 주식 매수하시고 수익 내실 수 있고 어차피 원화는 강세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내는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미국 쪽은 ETF로 진짜 10년, 20년 가시면은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안전자산으로. 확실히 이게 있으면 편하거든요. 집처럼. 그렇죠. 네, 놔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기대를 했는데도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게 또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루빈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어찌 보면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눈높이를 올려놨던 완전 혁신적인 이야기까지는 없었다. 좀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루빈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뭐 양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호퍼에서 블랙엘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적 구간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기존 거에 대한 어떤 생산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뭐 또 이게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새 걸 줄 수 없고 이미 이 과도기적 구간을 한번 겪어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그럴 겁니다. 잠깐 이제 블랙엘이 좀 퍼지고 있는데 벌써 루빈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블랙엘을 내려놓고 이제 블랙엘이 호퍼가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블랙엘 자리에 루빈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럼 또 그때는 또 언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1년에 한 번씩 내겠다라고 이게 원래 2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1년에 한 번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굳이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긴 알겠는데 어쨌든 뭐 루빈에 대한 얘기는 수년 동안 이미 너무 많이 있어왔던 얘기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었다. 딱 예상한 정도만 나왔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위치가 그래요. 그냥 맨날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1등 하면은 그냥 뭐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고 전교 한 3등 하던 친구가 전교 한 5등 하던 친구가 전교 2등 하면 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엔비디아는 항상 전교 1등 하던 아이인데 그냥 전교 1등 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넌 항상 1등 하니까 딱 이런 느낌이어서 자 이제 전국 성적을 한번 올려볼래?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기대감이 아닌 이상 사실 엔비디아의 큰 어떤 기대치를 맞춰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에서 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는 기대감을 낮춰요. 지금 테슬라처럼 우리 인도랑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앞으로. 그쵸. 별로 이렇게 하는데 제스나 CEO는 더 좋을 건데 더 좋을 거야. 늘 자신감 있는 태도. 그래서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올해 중국 매출이 들어오니까 또 호퍼 엄청 팔리고 있잖아요. 또 중국에. 그러니까 올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그들의 자신감 뭐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좀 다양한 시각을 좀 넓게 좀 유연한 사고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눈높이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저희가 보여드리다시피 AI 기술주 투심 살아날까 어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좀 구원투수의 역할을 기대했었나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교 1등과 같은 기업이었다면 그럼 이것도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2등 이제 AMD 리사수 CEO가 오늘 11시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식 기조 연설 CES 개막 기조 연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기대해도 될지 아니면 역시나 또 연설에는 너무 기대감 싣지 말까요?
일단은 뭐 이번에 모르겠어요. 사실 AMD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긴 한데 그래도 아직 시장에 어떤 뭔가 파격적인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AMD는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천천히 조곤조곤히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 전교 2등보다는 딱 전교 10등 그 라인이 있잖아요. 반에서 아, 1등 라인.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반이 10몇 개였기 때문에 반에서 1등도 반에서 잘하는 거죠. 잘한 네. 거죠. 훌륭하죠. 반에서 1등이면 전교가 10등 아,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딱 그 라인, 딱 그 아. 라인이고 엔비디아랑 사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냐면 네. 좀 시장 점유율 차이가 많잖아요. 1, 2등이긴 하지만. 그래서 딱 엔비디아 그런 느낌. 그래서 항상 거기서 잘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가끔 컨디션 좋으면 확 올라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아. 사실 AMD한테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AMD도 뭔가 카드를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고 고객풀을 좀 늘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AMD에 대한 투자는 의견은 작년부터도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대로 AMD도 같이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둘 중에 뭐가 좋아요? 둘 중에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둘 다 매수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CES의 막이 정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또 이 기조 연설 비롯해서 기업들 어떤 이야기 내놓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님이 뭐 저희 연말 넘어오면서부터 강조해 주셨던 에너지 섹터, 사실 여기에 베네수엘라 이 공습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간밤에 가장 강한 섹터로 분류되기도 했고 뭐 ETF 중에도 엑셀이 같은 에너지 ETF가 또 강한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주 지금 이 흐름 좀 이어질지 좀 개별적으로 저희가 선별적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와 주말에 이 베네수엘라 소식 듣고 야 트럼프니까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 그때 월가에서 막 되게 많은 소식들이 나왔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걱정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서 분명히 미국이 장사할 거거든요. 인프라 깔아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가 뭐가 있나 보면서 와 확실히 쉐브론이나 아니면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기업들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이 기름과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시장은 단기 변동성보다는 그냥 상승을 쪽으로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와. 워낙 AI가 이제 붐이 불고요.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린 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네.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업, 그리고 중간에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 장소로 옮기는 기업 있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맞아요, 다운스트림이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딱 세 가지 요 컨셉을 가지시고요. 요 세 가지 컨셉 중에 꼭 한 기업씩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냥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팔지 마시고요. 진짜 포인트는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에너지 가지고 싸움 엄청 날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아서 지금 이 시점에 때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그 한 지수를 봤었는데 그 지수가 뭐냐면은 네. 펜타곤 근처에서 피자 지수 아시죠? 네네. 그걸 저도 맞아요. 사실 봐요. 자주 봐요. 파파존스인가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피자를 보는데 확 이야기 뜨길래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야 역시나 그러니까 이게 야근하는구나 되게 싶은. 재밌는 지표가 네. 있어요. 그래서 펜타곤 근처 피자 가게에서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면 거기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네. 이런 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확실히 이거는 이제 이 모든 산업과 연결된 이 정치적인 측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에너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진짜 꼭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관련주랑 반도체 관련주를 같이 밀고 있어요. 같이 매수하시라고 무조건 하나씩은 무조건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직도 진입 가능한 기업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기업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기업도 있어요. 막 이런 뭐 난 태양광 관련 기업이라고 했는데 태양광보다는 저는 오히려 원전이나 아니면 이제 이 화석연료 이쪽 라인이 먼저 최우선. 전통 에너지 라인. 네, 맞아요. 전통 에너지 라인을 우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안에서도 이제 업스트림 이제 에너지를 발굴하고 여기에 저장하고 운송하고 정제하는 부분 다 하나씩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죠. 대표님 제가 오늘 추가로 좀 여쭤보는 게 많았던 괜찮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AI나 기술 패권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베네수엘라로부터 사실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아 왔던 게 중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노린 카드다 뭐 파포 이런 이미지도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드렸거든요. 네. 좀 타격을 입을까요? 보통 이제 일석이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일석 3, 4조 이상이에요. 와. 중국 때렸죠. 북한한테도 때린 거고요. 그냥 우리 이래 이렇게 한 거랑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이런 액션 취하고 나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말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뭐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 좀 힘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이 크게 대응하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앞으로도 근데 중국이 오히려 그래서 미국과 더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포감이 좀 극대화시키는 기사가 나오면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긴 드네요. 네. 시장은 원래 잘 나갈 때 항상 어떤 조정의 빌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 전쟁 관련 이슈나 뭐 대만 이쪽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또 공포감 조성하면서 지수를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오더라도 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는 올해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좀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순간 생각나가지고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워낙 또 강하게 잘 튼튼하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좀 이유나 어떤 핑계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4,449달러 선 단기적으로 4,500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금은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금값 떨어질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금값이 올라간 거에 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갖 걸 다 하고 있거든요. 뭐 지원금도 엄청 주면서 기업들 팡팡 살려주고 있고 한 상황이고 금을 매입하면서 들어와서 그 금 가지고 IPO를 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의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금값은 고점을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쉽게 살아날 분위기는 아니에요. 조금씩 뭔가 분위기는 바뀌고 있긴 하지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올해도 정치적으로 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계속 쿵닥쿵닥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예전부터도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시작했고 바이든이 배웠고 트럼프가 다시 온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옆에 있는 중국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제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정치적 액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은 올해도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금 자산으로 넘어오기 전에 섹터를 하나 더 여쭤봤어야 됐는데 네. 간밤에 이제 다우지수가 가장 강했고 여기에 금융주의 힘도 좀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적 발표 시즌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에 좀 미리 담아볼까 금융주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금융주도 괜찮아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금융주랑 우리나라 금융주는 달라요. 우리나라 금융주는 뭐 증권주들은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 높은 대신에 미국은 IB 비율이 높아가지고 M&A 쪽 보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 M&A 시장 괜찮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매출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들어가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요 오히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전체 파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도 올해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은행주든 증권주든 뭐 보험주는 조금 중립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금융주에 대한 관점도 같이 여쭤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국내로 좀 넘어오자면 이번 주에 또 뭐 CES나 이런 이벤트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일정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 8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에 조금 더 담아야 될까? 특히나 오늘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지만 이번에도 뭐 영업이익 20조 원 넘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속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미 현재 주가는 지금 이번에 나올 그 실적이 좀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이 이런 IT 기업들은 1분기가 보통 반도체 기업들은 비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1분기 정도 쉰다 하더라도 뭐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실적은 잘 나올 거고요. 전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앵커님과 같이 삼성전자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셨을 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요.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따라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컨 종목 쪽으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기회는 올 겁니다. 1분기 내에 기회는 올 거기 때문에 뭐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지금 투톱은 오늘 3%대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소부장도 같이 좀 날아올랐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거의 뭐 벌써 이 뭐 이틀 거래일 만에 20% 30% 오르는 그런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소부장에 대한 관심, 특히나 뭐 국민연금도 소부장 비중 늘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늘려줘야죠. 소부장은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전에 어떤 하락에 비하면은 아직 멀었어요. 한참 더
올라와야 되고 물론 이제 많이 올라오는 기업도 있긴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볼 거는 결국은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천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뭐 물론 빨리 들어가면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또 밀리면 또 그냥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 잊어버리세요. 차트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차트 보고 투자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그 매출 구조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의 현재가 어느 정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것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 정말 많아요.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기업들. 그 기업이 쉬기 시작하면 낙수효과 떨어져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전히 저는 이제 많이 차트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구나 싶어도 더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4분기 실적들 쭉 나오잖아요. 그거 네. 기다리셨다가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니까 조급함 버리십시오. 올해는 무조건 조급함을 버리셔야지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밸류체인 그리고 실적 개선세에 저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장 전략을 들어야 되는데 그 네. 전에 또 한중 정상회담 어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화제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묻히고 시장에도 어떤 힘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상회담이 이제 저녁에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네. 한한령 해제나 이런 소비주와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왔다가 꺼지고 올라왔다 꺼지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저는 사실 중국한테 별로 기대 안 해요. 지금 그들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여유가 없다. 자비를 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무리한 부탁을 할 거예요. 자기들은 부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할 것 같고 뭐 연예인 뭐 공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정해진 팩트는 아니지만 나오고 있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미국이랑 만나가지고 하는 회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일단 중립 끼워놓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기대 별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뭔가 나오면 그 이후에 대응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장 전략 같이 대표님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시장 너무간에 좀 쉬어라 하셨잖아요. 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심을 또 내가 들어가니 꼭 떨어지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쉬어라. 이제는 내가 들어가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쉬어주면서 지수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제 같이 밀리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소형주로 들어갈 거니까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단에 있는 기업들 관심 가지시고 코스닥 기업들 괜찮은 기업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하게 오늘은 이제 포트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이밍 줄 거거든요. 분명히 1분기 때 하면 크게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모 내려놓으시면 올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 저희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